핵형. 핵형이란 세포 내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의 특징을 가리켜서 핵형이라고 한다. 핵형은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맞아?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 네. 핵형은 그 종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핵형은 달라. 그러면 종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이건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성. 이건 틀린 말이야. 종은 같대. 근데 얘는 성염색체를 X 하나, Y 하나, 얘는 X 염색체를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은 핵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종이 같고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써먹느냐? 세포를 여러 개를 주고 나서 같은 종인 세포인지 다른 종의 세포인지를 구분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염색체, 숫, 모양, 크기 특징이 종이 다르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 핵형 분석. 양수를 꺼내면 그 안에 아기 세포가 들어있고 그것을 배양한 다음에 핵형을 분석해보면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2개 들어있고 5번 염색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2개 들어있고 21번도 정상적으로 2개가 들어있고 성 염색체도 정상적으로 2개가 이렇게 분석이 되면 이 아이는 정상 남자 아이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애는 여기 성염색체의 위치에는 이렇게 큰 게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정상 여자. 이 아이의 성별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어. 5번 염색체가 이만큼이 없어졌어. 그만큼이. 그럼 모양이 벌써 달라지잖아. 크기가 달라졌잖아. 고양이 우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고. 21번은 원래 2개여야 되는데 21번이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되버리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핵형을 분석해 보면 염색체 숫자, 모양, 크기의 특징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이고 핵형 분석으로는 유전자의 이상은 알 수는 없다. 이 아이가 낙모양적 혈구 빈혈증인지 알비노증인지 이 아이의 혈액형도 사실 몰라. 그러니까 염색체 수준에서의 이상 여부만을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핵상이라는 개념은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염색체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냥 염색체의 개수를 나타내 준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체세포와 생식세포 2종류가 있다. 자, 그럼 체세포의 핵상, 생세포의 핵상. 얘는 2n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n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에는 숫자 1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뒤에다가도 숫자를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뒤에 쓰는 이 숫자는 그 체세포 안에 들어있는 생식세포 안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앞에 2, 1 요건 무엇을 의미한다?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동 염색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2란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1이란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 얘는 핵상이 뭐야? 2에는 그렇지. 2에는 4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핵상이 뭐야? 2에는 4 이것도 2에는 4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핵상이 뭘까? 얘는 2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얘는 핵상이 뭐니? 얘는 핵상이 뭐니? 그렇지 3은 전체가 이렇게 요거에서도 나올 수 있다. DNA량 얘는 4 그냥 4개가 있으니까 DNA량은 4야. 그럼 얘 DNA량은 얼마야? 8이 되는 거야. 복제를 얘는 DNA량이 얼마야? 얘는 4야. 요거는 무슨 감수 1분열이 일어나는 거. 얘는 DNA량 얼마? 얘는 염색체 절반, DNA 절반. 요거는 감수 2분열 생식세포 같은 거지. 얘는 체세포. 세포 보고 얘랑 핵상이 같냐 다르냐 얘랑 성별이 같냐 다르냐 이게 같은 종의 세포냐 서로 다른 종의 세포냐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 뒤에 113쪽에 374번이 있을 거야. 풀어봐봐. 113쪽에 347. ABC는 두 가지 종이래. 2는 8. 가는 A세포, 나는 B세포. 나와 다는, 아니 다와 라는 B와 C 중에 하나. 풀었어? 몇 번이게? 풀고 있는 풀고 있어? 이거 다 풀어놨어? 또 뒤에 좀 골라. 5번 5번. 잘 봐. 자, 두 개의 종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염색체들의 모양을 잘 보니까 이 다번에 가장 큰 염색체는 안 보이지? 얘만 보이지? 그러니까 얘 따로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건 제일 새카만 거야. 이 제일 새까만 거 두 개 갖고 있지? 얘 새까만 거 하나 갖고 있고
얘는 새까만 거 큰 거 하나 갖고 있고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다. 자, 이거 왜 줬다? 성염색체를 찾으라고. 어떻게 판단한다? 상동염색체의 크기가 다른 걸 성염색체의 크기가 작은 걸 y라고 한다. 그럼 여기가 y야. 이거는 x라고 하지. 그럼 여기 제일 새까만 거 여기는 x. 그럼 이것도 x.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암컷이야. 그치? 그럼 얘는 이건 X형 색채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랑 종이 다르잖아. 그치? 그럼 얘를 C 개체라고 놓고 얘를 B 개체라고 넣어야지. 여자도 X형 색채를 갖는 애가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얘는 B와 C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C가 결정이 돼버리면 얘는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같은 개체야. 수컷. 그러면 기억. 가와 라 같은 종의 세포이다. 그래 같은 종인데 성별은 다른 거지. 근데 A, B 왜 그게 뭐예요? 아니 그 문제 있잖아. 가는 A 세포고 나는 B 세포라는 거지. 근데 같은 종이에요. 너랑 쟤랑 다른 종이냐? 어? 이게 너야. 이게 쟤고. 그럼 같은 사람이잖아. C도 얘는 염색체 모양이 다르니까 얘는 붉은 털 원숭이야. 종이 다르잖아. 두 개의 종. 그러니까 얘가 벌써 C로 하나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얘가. 그럼 얘는 B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됐냐? 네. 너 종을 구분할 수 있었구나. 종. 응? 자 그럼 가와라는 같은 종의 세포 맞지? 니은 다는 C 세포이다. 그렇다. 디귿 A와 B는 성이 같다. A는 암컷, B는 수컷. 틀렸다. 이런 X형 색채 수는 나. 여기 X형 색채 하나. 그 다음에 라. 여기도 X형 색채 숫자 하나. 이건 두 개가 아니고 이거 한 개. 그지? 그러니까 두 배가 아니라 같다. 답은 1번.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문제들 무조건 나와. 그 밑에 똑같아. 5개 줬어요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서로 다른 개체 A, B, C는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되며 가는 A고 나는 B다. 그럼 다라마는 B와 C 중 하나다. 또 암컷은 XX, 수컷은 XY다라고 줬지. 그걸 이용을 해서 성염색체를 찾아. 오케이? 이런 문제 유형 아주 잘 나와. 이런 연습을 잘 해야 돼. 그럼 이걸 연습하려면 핵형에 대한 개념하고 이제 핵상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했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거기 뒤에 어려운 문제까지는 바라지는 않을 거야. 일단 111, 112, 113 여기 다 풀어야 돼. 숙제. 그다음에 이제 세포 주기 93페이지 보면 거기 세포 주기라고 되어 있지. 지금 그 얘기를 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크게 몇 종류니? 두 종류. 하나는 체세포, 하나는 생식세포. 그럼 생식세포하고 체세포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세포 주기가 체세포의 세포 주기랑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세포 주기가 다르거든. 봐봐. 체세포가 분열이 되는 방식과 생식세포가 분열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차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이거는
근데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정소와 난소에서 일어난다. 언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에서 체세포를 만들 때 일어난다. 생식세포 분열은 우리 몸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데 요 체세포 형성 시와 생식세포 형성 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뜻이야. 이거 닦으니까 엄청 하얘지네. 글씨는 보이지? 됐지 뭐. 봐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졌다. 이 수정란 한 개로부터 세포 분열을 시작한다. 2개, 4개. 그래서 이렇게 개체의 모습까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불렀니? 발생 과정이라고 불렀지? 바로 발생 과정이 체세포 분열 과정인 걸로 일어나는 거야. 얘가 무럭무럭 자란다. 이거 무슨 과정이야? 생장 과정. 이것도 체세포 분열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야. 생장. 얘가 다쳤어.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어. 재생. 이 과정 또한 체세포 분열이야. 얘 누구야? 이상하게 그려졌어? 얘 누구야? 달걀. 이 달걀이고 뭔지 모르겠어? 아메바 아니야, 아메바. 한 번도 못 봤지? 이렇게 생겼어, 아메바가. 자, 아메바가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2마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메바 입장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발생, 생장, 재생이냐? 아니잖아. 얘는 생식의 의미를 두는 거야, 생식.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달라.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서만 요 3가지가 체세포 형성시인데 요거는 단세포 생물에서의 체세포 분열에서 생식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체세포 분열의 의의가 달라. 체세포 분열의 2가지가. 그렇구나. 자, 몇 번 분열하냐면 얘는 한 번 분열 1회, 얘는 2회. 분열 후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른다. 2개, 얘는 4개. 그러니까 하나가 한 번 분열하면 이게 딸세포, 요거는 모세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모세포랑 엄마, 딸. 근데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모세포라고 치는 이 딸이 또 엄마가 되잖아.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거죠. 그 수정란이 만들어졌고 그 수정란을 모세포라는 분열 이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불러. 분열 이후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딸이 나중에 엄마가 되잖아. 네. 그럼 얘는 모세포가 되면 딸세포가 되고. 아니야. 아니라고. 영어 해석을 이렇게 한 거야. 딸이 자라서 엄마가 되니까 모세포가 되고 그 아들 세포는 없냐? 저기서 그 딸이 아니고 저기서 얘기하는 아들, 딸, 엄마 이게 아니고 그냥 분열 이전의 세포를 모세포라는 해석을 한 거고 분열 이후 세포를 딸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2개. 그렇대. 내가 안 붙였어 이런. 그래서 얘는 2개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 대충 4개가 형성되는구나. 됐냐? 딸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자, 체세포의 핵상 2N. 딸세포의 핵상은 야, 얘가 2N으로 똑같아야지 발생 과정이 체세포 분열로 일어나는데 얘가 N, 2N, 2N, 얘도 다 2N, 다 2N, 만들어진 것도 2N.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 숫자가 변화가 없어. 근데 얘는 2N에서 한 번 분열하고 또 한 번 분열하게 됐을 때 맨 마지막에 존재하고 있는 얘들은 염색체 개수가 어떻게 되게 N개가 된다. 여기 중간 과정은 이제 N. 그래서 여기서 1번, 3번, 여기서 2번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염색체 숫자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왜 줄어야 되니? 안 줄면 어떻게 되는데? 안 줄면 4에. 누가? 네? 누가? 자식 그렇지. 또 그 다음 세대는? 8은? 8회. 또 그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줄여놔야 돼. 수정을 통해서 개체를 만들어내는 생명체들. 그래서 수정을 통해 개체가 만들어지는 생물들은 생식 세포를 형성할 때 염색체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주어야 해. 안 줄여주면은 세대를 거듭하면 염색체 숫자가 계속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뜻. 개념 이해됐어?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그 종이 갖는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답인 거야.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대를 거듭하더라도 그 종이 갖는 염색체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생식 세포를 만들 때에는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 딸세포에 들어있는 DNA량은 어떻게 될까? 염색체 숫자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DNA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염색체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DNA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DNA 상대량 10, 얘는 10, 얘는 DNA 상대량 10, 얘는 5가 되는 거라. 그러면 N자리의 5랑 N자리의 5랑 만나면 2N자리의 10자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나중에 생식세포 만들 때는 N자리, 5자리가 만나요. 그럼 둘이 또 만나면 2N의 10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분열 횟수 있잖아. 이게 세포 주기를 돌아가는 횟수를 분열 횟수라 부른다. 오케이? 세포가 생장을 하여 분열을 끝마칠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세포 주기라 부른다. 커지는 건 생장이라고 하고 나눠지는 건 분열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생장을 하여 분열을 마칠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한다.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가 한 바퀴 돌아간다는 뜻이고, 감수 분열의 세포 주기가 2바퀴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잘 그렸지? 네. 응?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흥분하면 힘들어 그리는 거.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 분열기로 구분이 됩니다. 간기는 또 G1, S, G2. 분열기는 핵분열기, 세포질 분열기로 나눕니다. 핵분열기는 염색체의 상태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럼 G1기 있었던 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면 두 개의 세포가 됩니다. 한 바퀴를 또 돌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 주기를 돌아가는 횟수가 좀 차이가 있다. G 생장과 간격의 의미, S 합성의 의미, M 분열의 의미. 자, 두 사이에 끼어 있지. 분열은 M기라고 합니다. 여기도 끼어 있는 거. S는 DNA가 복제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려. 합성보다는. 기존 가닥에서 새로운 걸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복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라. 자, G1기 세포야. 이 상태의 세포는 유전 물질로 염색사를 갖는다. 이렇게 시처럼 풀어져 있는 거. 그럼 이 염색사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DNA의 상대가량 1이라고 하자. 한 가닥이니까 그냥 1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S기에 있는 세포들은 유전 물질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얘네들도 염색사로 갖고 있어. 근데 DNA량을 보니까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1에서 2 사이 값을 갖는 세포들이 다 S기에 있는 세포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G2기에 있는 세포는 유전 물질로 염색사를 갖고 있다. 근데 S 다음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DNA 복제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DNA의 상대량은 2라는 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문제. M기는 DNA 상대량이 얼마? 분열기에 있는 세포는 DNA 상대량 2에서 1이야? 2야? 2. 왜 2야? 이유가 뭔데? 분열기인데 왜 2야? 세포질 분열. 어? 세포질 분열 뭐? 핵이 두 개라서. 세포질 분열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 있는 이렇게 핵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DNA 상대량 1이란 말이지. 그럼 얘는 DNA 상대량이 2야. 이게 나눠져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DNA 상대량 2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어떤 세포 집단이 있을 때 이 세포들의 개수가 1000개가 있다.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DNA 상대량을 1을 갖고 있는 애가 500개, 2를 갖고 있는 애들이 300개가 있었대. 그럼 이 중에서 DNA를
복제하는 세포는 몇 %니? 라고 물어보면 DNA 상대량 1 갖는 애가 누구고 2 갖는 애가 누구고 요 사이값을 갖는 애가 누군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DNA 상대량이 1을 갖는 요 세포 500개는 전부 다 G1기 DNA 상대량 1을 가지니까 그럼 DNA 상대량이 2를 갖는 애는 요 300개 안에는 G2기도 있고 N기 세포들도 함께 들어있다. 그리고 DNA 상대량이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S기에 있는 세포들이다. 그래서 전체 1000개에서 200개가 S기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20%의 복제 중인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외워둬야 돼. G1기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이유는 길어서. 그래 그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이다. 얘들을 따로따로 배양을 한다. 가, 나, 다. 가에다가는 X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 Y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 Z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를 각각 따로 배양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나오니 이거 영상? 살짝 걸쳐. 안 나와? 나오기는 해? 안 나. 조금만 들어봐. 이렇게 나오냐? 네. DNA 상대량은 1, 2, 1, 2, 1, 2. 왜 각각 이렇게 관찰이 됐을까? 이유는 저때 멈춰. 이 X 물질은 그렇지.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을 G1에서 S로 가는 것을 막았으니까 DNA 상대량이 1인 세포들만 관찰이 되는 것이다. 얘는 S에서 G2로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에서 2를 갖는 세포들만 보인다. 그럼 얘는 뭐야? 여기를 막은 건지 여기를 막은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어쨌거나 분열을 억제시켜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보기들이 나오면 어떠한 과정이 억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에서 찾아내야 되고, 시험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여기를 1번 구간이라고 해.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럼 1번 구간에서는 염색체가 복제가 된다. 맞아? 아니지. 1번은 다 G1기 세포들이거든. 2번 구간에서는 핵막의 형성과 소실이 관찰된다. 그게 분열기에 있는 세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그런 보기들을 해결을 할 거야. 이해됐어? 간기의 특징은 요 간기, 이 간기의 특징은 핵이 존재하고 있고, 물론 인도 존재하고 있는 거야. 유전 물질은 염색사로 존재하는 거야. 간기. 그러니까 여기도 염색사, 여기도 염색사, 여기도 염색사. 그리고 이따가 전기로 딱 들어오면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안에 DNA가 다 복제가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전기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핵이 없어지고, 인도 없어지고, 염색사는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 방추사가 생긴다. 자, 요거 뭐니?
요거 중심체라고 하는 소기관인데 여기서 방추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염색체를 끌고 가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기에 있는 세포의 모습을 그리면 핵이 없어져 이렇게. 핵막 사라지는 거. 핵이 없으니까 핵막이 사라지는 거야. 아, 어차피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야. 그럼 방추사가 동원체가 될 때 달라붙는 거야. 저게 전기의 모습. 간기랑 틀리지 지금. 아 다르지. 중기. 염색체들이 그래 적도면에 나란히 배열을 한다. 그래서 요거 중기를 가지고 뭐에 이용을 한다? 핵형 분석에 이용을 한다. 염색체 관찰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방추사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란히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후기.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 염색체들이 가장 짧아 후기가. 그럼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 염색체 두 개만 그릴게. 이렇게 양쪽으로 분체가 끌려가는 거. 기억은 뭘 의미하는 거니? 기억은 염색, 분체, 간격. 니은 방추사 길이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어떻게 돼? 그래 점점 커진다 또는 증가한다, 길어진다, 멀어진다. 얘는 짧아진다. 쭉 만들어놨다가 염색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점점 크기가 길이가 줄어들고 붙어있을 때 이제 떨어지는 거지. 점점 멀어지는 거지. 간격으로 커진다, 멀어진다. 뭐 그런 의미.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 짧아지는 거하고 멀어지는 거하고. 말기는 전기랑 반대. 그럼 핵이 다시 생기는 거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리는 거고, 방추사는 없어지는 거고.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양쪽에 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방추사는 사라지고, 그 안에 유전한 물질들은 이렇게 염색사로 풀리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세포질 분열은 말기가 다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기 중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다. 동물 세포는 이 그림처럼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식물 세포의 경우는 중간에 뭐가 만들어지니?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바깥쪽 방향으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것이 다 끝나야지만 DNA 상대량을 1을 갖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 모습이 나올 거야. 요거 배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G 원기 세포를 한번 그려줄게. G2기에 있는 세포하고 차이점 발견했어? G 원기 세포와 G2기 세포의 차이점. 중심체의 개수가 얘는 한 개인데 얘는 두 개네. 어떻게 된 거야?
요때 중심체가 이때 복제가 되는 거고 DNA는 이때 복제가 되는 거고 이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미토콘드리아 한 개야.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야. 그럼 쟤는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이게? 그래, 얘는 두 개야. 요때 소기관이 복제가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서 두 배가 되는 거고 중심체는 여기서 두 배가 되는 거고 분열을 준비해야 돼. 중심체가 양쪽에서 하나가 만들어졌고 핵 주위로 쭉 이동하고 양쪽으로 가고 양쪽에서 방사사가 만들어지고 염색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중심체가 각각 다 두 개씩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잘리니까 중심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보기도 나온 적이 있어. 지원기가 단백질 합성이 왕성한 구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단백질 합성이 굉장히 왕성한 시간이 G1기래. DNA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들이 만들어져. 그럼 효소의 주 구성 성분은 뭐야? 단백질. 그러니까 이때 단백질 합성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G1기야.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나야지만 복제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단백질 합성 왕성, 뭐 중심체 이런 거 얘기해줬으면 미토콘드리아 소비관 복제되는 거 얘기해줬으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복제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 이 상대가 1을 갖는 애, 2를 갖는 애 이렇게 해놓고 이쪽 구간을 1번 구간이라고 하고 이쪽 구간을 2번 구간이라고 했을 때 1번 구간에서는 염색체가 관찰될 수 없지. G1기, 감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핵막의 생성과 소실이 관찰돼. 그래 여기 핵이 없어진다, 핵막이 없어진다. 여기는 핵막이 다시 나타난다. 그래 이 구간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한 서너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내신에서. 그래서 이제 세포 주기와 관련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세포 주기 오른쪽에 세포당 DNA라는 구간별 세포 주기 그거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비교하면서 할 거고 자 일반적으로 세포 주기의 그림을 줄 때 G1기를 가장 길게 준다. 자 봐봐 97쪽 봐봐 거기 315번 보면 G1기가 제일 길지. 네. 그지? 317번도 그렇지. 316번도 그렇지. 318번도 그래. 그러면 봐봐. 한 장 넘겨봐. 320번 봐봐. 어? C가 가장 길게 그려졌지? 그럼 그게 G1기라는 얘기야. 그럼 세포의 진행 주기는 기억이야? 리듬이야? 기억. 기억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런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326번 그 A의 길이 그지? 방주사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물어봤잖아. 이런 것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 99쪽까지 쫙 다 풀어. 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세포 주기와 관련된 거 필요했으면 풀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염색체 구성에서 핵형 핵상 나온 거 있지? 거기도 다 풀고 질문 없어? 완벽해? 문제 풀고 다 시간. 완벽해야 돼 완벽 고생했어